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공통 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김형기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이창현 건축지도 담당입니다. 최은숙 주택 담당입니다. 고봉진 경강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경은 건축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김용환 건축지도팀 주무관입니다. 김성민 주택팀 주무관입니다. 손인호 경강관리팀 6급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빈집정비사업 추진사항 및 정비대상 내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철거 6동에 사업비 1억 원으로 19년에 4동, 20년에 당초 예산 5천만 원으로 3동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정비대상 내역으로 8개동에 126동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추진 내역,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수행기간 선정 기준 및 사업 방법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 내역으로는 19년과 20년에 3,161가구에 대해 47억 5,348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추진 내역입니다. 총 예산에 12억 4,204만 3천 원으로 경보수 118가구, 중보수 40가구, 대보수 42가구를 총 200가구입니다. 2019년 맞춤형 주거비용 추진 내역과 20년도 추진 내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수행기간 선정 기준 및 사업 방법으로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수행기간 선정 기준은 주거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의 사업 방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노후주택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리하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자 순위를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대한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유의수탁계약 체결을 한 후 보조금 교부를 속초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 후 정산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건설 사업 현황 및 민원 처리 결과 향후 대책입니다. 공동주택으로 총 18개 단지 6,593세대, 준공 4개 단지에 2,076세대, 공사 중 6개 단지 2,642세대, 미착공 8개 단지 1,875세대가 되겠으며 단지별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민원 처리 결과로 주택건설사업 현장별 주변 아파트 등 주민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 감독 중에 있으며 최근 준공 또는 공사 중 사업장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지속적인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숙박시설 및 주상복합단지는 22개 현장에 9,116실이 되겠으며 생활형 숙박시설 7,668실, 공동주택 1,008실, 오피스텔 440실이 되겠습니다. 단지별 현황은 제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민원 처리 결과로 현장마다 착공 후에 지속적인 시공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 감독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과 같이 일부 외에 준공 및 공사 중 사업장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향후 대책으로 지속적인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를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4번 사항으로 장기 공사 중단 건축 현장 추진 사항 및 향후 대책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 현장은 동양 오피스텔과 미슐랭 관광 호텔로 2개소가 되겠으며 추진 사항 및 문제점입니다. 동양 오피스텔은 현 건축주가 건축 부지 토지 지속 매입 중에 있으며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 부지 인근 3필지 추가 매입 완료한 상태이며 우리 시에서는 건축공사 재개 동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18일에 건축 관계자 변경을 건축주는 익성 종합개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동건설로, 설계자 및 감리자는 삼주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종합건축사 사무소 경건축으로 하였습니다. 미슐랭 관광호텔입니다. 우리 시에서 건축공사 재개 동료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동양 오피스텔은 건축 관계자, 건축주, 설계자 변경함에 따라 건축주와의 수시 접촉을 통해 공사 재개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 행정 지원 계획이며 미슐랭 관광호텔입니다. 이에 당사자 간 각종 소송이 현 건축주 주식회사 세미DNR 승소로 종결되어 현재 양도 양수 진행 중이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형태든 공사 재개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사항으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및 주택 공급 물량 조절 추진 사항으로 미분양 현황입니다. 현재 국외 단지에 총 3,392세대 중 미분양 세대 수는 20년 4월 말 현재 730세대로 지난 6월 1일자로 다시 우리 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및 예정 현황입니다. 속초 2차 아이파크가 578세대가 2월 19일자로, 디오션자이가 454세대를 5월 13일자로 승인하였고 롯데캐슬과 영랑호 엘크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본 향후 계획입니다. 6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6월 1일자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 조절에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 현황으로 144개 단지에 7억 1,931만 7천 원을, 보안 등 정기요금 135단지에 1억 1,670만 4천 원, 시설 보수비로 53개 단지에 6억 2,060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69개 단지에 보조금 3억 1,389만 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지별 지원 내역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중단부입니다. 2020년도에는 75개 단지에 보조금 4억 5,041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단지별 현황은 역시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사항으로 설악 금강대교 경관 조명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설악 금강대교는 우리시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에 따라 야간 볼거리 제공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돼도 경관 조명을 활용하여 시가지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19년부터 20년 6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다하번 사항으로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2019년 12월 설악대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준공하였고 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는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사항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 이하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으로는 54개 단지로 아파트 29개 단지, 연립주택 25개 단지가 되겠으며 안전점검 방법으로는 전문가 점검을 2015년부터 17년에 실시하였고 3년간의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도비 50%를 지원받아 관내 47개 단지 전문가 소위 건축사분들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여 2017년에 사업 마무리하였고 관계 공무원 유관 점검은 매년
그 해빙기 때 매년 2월과 3월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지관리 점검으로 건축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의 점검을 19년도에 건축법 3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 승인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이에 대해서 2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세부 내용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본 사항으로 무허가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무허가 위반 건축물 현황은 단속 건수가 2년에 걸쳐 81건으로 자진 철거 44건, 양성화 24건, 잔존 50건으로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 부과 및 건축물 대장상 위법 건축물 표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번호로 소방서 화재 안전 특별조사 현황입니다. 19년과 20년 단속 건수는 148건에 자진 철거 35건, 양성화 47건, 잔존 101건이 되겠으며 3회 정도 시정 명령 후에 처분 사전 통지 등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번 사항으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 조치 내역입니다. 부과 금액은 2년에 걸쳐 422건에 9억 9,449만 2천 원을, 징수 금액은 348건에 7억 8,794만 7천 원을, 체납 금액은 74건에 2억 654만 5천 원이 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독촉 고지 및 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 등 신설 및 유지 관리 내역과 문제점 및 대책, 에너지 전략 사항 등입니다. 가본 가로등, 가로 보안 등 신설 현황입니다. 19년에 신설하는 가로등 209기에 8억 7,319만 7천 원을, 보안등 74기에 1억 4,608만 4천 원이 되겠으며 세부 사항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20년 신설 현황은 가로등 179기에 8억 5,086만 5천 원이며 보안등 27기에 3,650만 9천 원이 되겠으며 세부 사항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나번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현황으로 우리시 전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19년에 6억, 20년에 4억으로 가로 보안등 유지 보호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관내 가로 보안 등은 대다수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 및 전기 안전 사고 우려로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책입니다. 가로 환경 개선 및 전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라본상으로 에너지 전략 사항으로는 에너지 전략을 위해 등주를 제외한 등기구만 교체하는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LED 보급률이 현재 가로등은 70.6%, 보안등은 70.4%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현황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째 사항으로 5개 및 불법 감금물 관리입니다. 관리 현황 및 근절 대책, 단속 시점 및 조치 결과로는 시설물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근절 대책으로는 불법 감금물 단속 전문 요원 배치로 신속한 정비 실시, 불법 감금물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점 및 조치 결과는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 조치 내역으로는 부과 현황은 15건에 3,470만 4천 원을 부과, 징수 현황 14건에 2,984만 4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 현황 1건에 486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카지노 프랜카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13번째 사항으로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정사항 향후 계획으로 2019년도에는 15회에 걸쳐 14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제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8회에 걸쳐 10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경관 심의 결과에 따른 의결 내용 반영 후 건축 허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이제 건축가인데요. 도시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예. 네, 보니까 그 가로등이 388기가 이제 19, 20년 네. 설치됐고 보안등이 101기. 뭐 이러다 보니까 도심이 계속 좀 재정비는 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계속 또 추진이 돼야 되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하여간에 잘 또 이후에 저희 또 예산이나 이럴 때 잘 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 8쪽 요거 잠깐 좀 말씀 좀 하고 가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제 하나하나씩 정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건축가 직원분들께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 한 집을 철거하는 이제 단가가 이제는 아니다. 적어도 2,000, 2,5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그 철거하는 게 그 사람의 그 방법이 이제 순전히 사람 인력으로 하는 방법하고 네. 길이 좁다 보니까 이제 리아카 같은 소음반으로 네. 하는 방법. 좀 그 큰 도로변에 면에 있다 그러면 네. 장비로 하게 되면 장비로 한다 그러면 좀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되는데 골목길 안에 같은 경우는 많이 들죠. 굉장히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또 행정이 이제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또 한 9월 달부터는 당초 예산 또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 부서에다가 이제 건의를 할 때도 그 단가 자체를 이제 현실성 맞게끔 예를 들어 2,000만 원 곱하기 뭐 몇 채, 2,500 곱하기 몇 채 이런 식으로 현실성 있게 좀 예산을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재기 끝에 이렇게 힘들었던 보기 안 좋았던 곳이 이제 이렇게 정비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흉물처럼 되어 있던 집도 이렇게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또 보세요 한번 과장님 또 오게티라고 지금 철거된 뒤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때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정말 여기는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이제 정말 심각한 이제 빈집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아직까지 이제 소유자의 동의를 쉽게 받지 못하고 있어서 좀 지체가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건축가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지만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를 그 지하차도 조성을 지하차도 하는 데만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번영로 쪽으로도 조금 더 내려가는 송로중 그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미시로 부분도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직행터미널 쪽으로 내려오는 이 구간 조금 더 멀리까지 네. 도로 포장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공사를 시행하면서 벽면이 저벽면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반대편에 네. 또 벽면 또 그 계단 위에 벽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때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그 벽화 사업으로 진행된 거는 저희 과의 경관 디자인 업무가 생긴 거는 이제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0년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당시에 그 뭐 지역 정책과나 이런 데서 공공근로 사업, 예. 공공근로 사업 반장 중에서 굉장히 뭐 기술이 있는 네. 그런 분이 이제 도안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도안해 준 데서 요 색깔 칠해라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보니까 화면 보니까 위쪽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기억을 예. 되돌리면서 예. 말씀하시는데 이제 누가 했냐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예,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한 15년 정도 예, 지났습니다. 이제 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 부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예. 예, 나중에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우리 저 빈집 정비 등 우리 건축가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한테 빈집 정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금 제가 그 건축가로 와서 그 예산 제한 설명이라든가 또 지난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한테 좀 부담을 해서 전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 정해졌다 그러면 좀 쉽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위원장님한테 한번 제가 말씀을 상의를 해봤습니다. 조금 자기네들이 이제 부담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이. 제 말씀은 예. 그 방향으로 계속 가자는 건 아니고 예. 가급적이면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가져온 민사적인 그게 방법에서도 가장 원칙입니다. 좋은데 예. 지금 말씀은 드렸던 사진 예. 보여드렸던 그런 두세 곳 정도의 아주 시급한 곳들은 예. 건축위원회에다가 사정을 말씀드려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 건이든 두 건이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일단 그 지난번에 그 우리 지금 뭐 경관 심의할 때 위원님 오셨을 때 그 말씀드렸더만은 좀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데 다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저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예.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강정호 의원님께서 이제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제정하셨고 발의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계속 이 사업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빈집을 철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빈집 활용에 대해서 법이나 저희 조례에서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활용을 한 사례가 지금까지 좀 있었는지 없다면 좀 계획은 좀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거에 대한 또 과장님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빈집에 대해서는 그 정부 차원이든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귀촌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위해서 그 빈집을 좀 제공해 주라고 해서 많이 이제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성 있게 이제 뭐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은 네. 활용 가치가 좀 없다 보니까 네. 자연녹지적인 농촌동 같은 어촌동 쪽에 있는 빈집들에 대해서 좀 활용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빈집이 네. 그 강원도 빈집 홍보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은 게 두 동이 있는데 네. 그 집이 이제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보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강종인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 예산이 확보된다면 네. 거기도 뭐 청소년들 뭐 탈선 장소 제공도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하니까 철거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재활용은 조금 뭐 네. 어렵지 않겠는가. 요즘 이제 그 카페나 또 뭐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뭐 레트로 풍이라려나요? 그래서 새로 신규의 어떤 그 반짝반짝한 것보다 그 이전에 있어 오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문화적으로 흡수하면서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 좀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상황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럴 때
가능하면 이런 상황에 이런 활용도가 좀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소유주와 잘 좀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이런 방안들도 저희가 좀 마련해 나가는 예. 조례에 담고 있으니까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네. 자 요즘 이제 뭐 철거만이 아니라 또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또 이어가는 이런 것도 중요하게 또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네, 말씀해 위원장님. 주십시오. 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죠. 다 모든 부분에서. 그 한때는 그 미분양 구역에서 벗어나는가 했습니다. 작년 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예, 11월 미분양 지역으로 이제 저희가 속초가 등록이 됐고 그래서 조금 이제 벗어나나 했더니 또 지금 저기 730세대가 지금 밀려 있어서 미분양으로 돼 있는데 그나마 또 풍경이 좋거나 그러면 또 그 사전 분양권이 또 문제가 되고 민간업자들의 공동주택이 이제 분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막을 길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물량 조절을 내지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 말 현재가 이제 730인데요. 네네. 그 지난번 이제 5월 30일 그 말자로 이제 다시 집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 현대 아이파크 2차가 그 청대리에 있는 게 네. 쪽 153세대 정도가 이제 분양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530세대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좀 분양 시장에서 하는 얘기는 디오션 자리가 좀 분양가가 너무 좀 많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은 또 선호하는 게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되니 그래서 이제 분양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이 좀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안도감은 있습니다. 안도감은 있는데 또 이어지는 게 그 지금 우롱골에 롯데캐슬에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을 해준다 그러면 분양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분양 신고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수급 조절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때는 세컨하우스라고 굉장히 그 뭐랄까 콘도식으로 미리 대도시에서 이제 여러 명이 합세해가지고 한 채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속초에 아파트 구입하는 게 열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용 숙박 시설도 이게 이제 그 미분양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미분양 지역으로 됩니까? 생수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빠습니다. 순수한 공동주택. 빠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지금 생활용 숙박업소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어떻게 다 수급이 될지. 예,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지부나 저희 실무부서나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물 부족이잖아요. 저희 속초시가 예. 물 부족에서 지금 다행히 뭐 대비도 했겠지만 자연적인 요건에 지금 물 부족에서 약간 지금은 좀 해소된 그런 느낌으로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신규 아파트가 대형이 들어온다거나 생활용 숙박형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보나마나 이제 물 부족이 되는데 혹시 그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수도 시설 그런 것도 좀 권장을 좀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인허가 사항이 접수가 되게 되면 그 절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별도의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그 상소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예. 인허가 처리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하여튼 그 부서에서도 아마 좀 절대 많은 이제 조건은 고민을 하지 아니더라도, 않겠는가. 예. 절대 조건은 예, 아니더라도 예. 그래도 대형 아파트라든지 예.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이제 뭐 앞으로 더 예. 이제 물이 부족을 많이 할 거니까 자연적인 재해로 예. 그래서 이게 좀 중수도 시설 같은 것도 예. 하나의 건축 허가 냈을 때 예. 또 좀 구비 요건으로 예. 하는 방향으로도 좋지 않을까 예. 어떻게 하여튼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지금 그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실무부서하고 저희가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충분하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건설가에다가도 얘기했지만
기부 체납 있죠. 뭐 도로 같은 예, 거, 도로, 예. 이런 것도 기부 체납 이왕 받을 때 저희가 챙겨야 할 건 좀 챙기게 그 인도라든지 교통량이든지 예. 이런 걸 충분히 용역을 한 다음에 그것도 합격을 하면 예.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만큼 고난을 당하고 그만큼 생활에 불편을 느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그렇게 좀 어떻게 예. 해볼 수 있는 걸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예. 어떻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페이지 보면요, 무허가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예. 물론 건축을 가지고 있을 때 무허가로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 그래도 피치 못하게 수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그런 또 건축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인지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써야 하는 그런 또 건축주가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뭐 여유가 있는 분도 아니고 소시민들인데 그 생활의 불편을 감수까지 해서 위반이라고 또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철거하다 보면 또 집도 다 무너지게 생겼고 그래서 그러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는지 세심하게 좀 살펴봐서 물론 위반하면 안 되겠죠. 법치국가에서 위반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할 수 없이 양성을 못 시키는 점 그런 게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은 창구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큰 우리 국가에서 이제 큰 뭐 선거가 이제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 특정 건축물 양성하라 이래 가지고 완전한 100의 그 법의 100%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한 70에서 80% 정도의 조건이 맞다면 그 이과에 큰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다면 이제 그 특정 건축물 양성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됐나 하면 무허가 건축물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먼저 한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정도 한번 부과시키고 그거 적법하게 이제 만들어 주는데 근데 그 뭐 좀 전반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응당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고 예.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반대급부로 또 계속 그렇습니다. 또 조사하게 예. 되고 그러다 보면 이때까지 쓰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웃 간에 지장이 없는데 또 멀쩡한 걸 또 허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죠. 어느 정도 자기 재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또 사는 또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 시민들이 뭐 정말 가슴이 쿵당쿵당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시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뭐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를 지금 이웃과에도 아무 지장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구제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한번 강구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네. 설악대교, 금강대교 정과 이제 그 설악대교는 19년도 12월달에 조명이 완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금강대교는 이제 20년 6월달에 다 되나요? 지금? 예, 저희가 다음 주 26일쯤에 한번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요. 네. 완전 하게 되면 이제 6월 30일자로 신속 집행도 이제 관련돼 있다 보니까 6월 30일 날 저희들이 준공 처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차피 뭐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 사업도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방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도 조기 착공 괜찮습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악대교에 이어서 이제 금강대교까지 또 네. 다 그렇게 조명이 되고 공사 또 열심히 다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6월 30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네, 다음은 방원욱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축직 직원분들의 그 보람보다는 업무 강도, 그다음에 피로감, 그다음에 민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의 또 그런 좀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 부서가 이 건축가가 있음으로써 이제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과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가 과장님을 비롯하여 전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를 일단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초가 유례가 없이 대형 건물들이 뭐 22개에서 공동주택 총 19개에서 막 이렇게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환경위생과에다가 질의를 하고 협조를 부탁했던 부분이 뭐냐면 매뉴얼화를 하자, 민원에 대해서. 이거는 공동으로 어떤 때는 현장 나가 보면 시의원들도 민원에 엄청 시달리고 있지만 공무원분들의 그 민원 토일이고 일일이가 없더구만요. 이거 보니까 하루는 저 안암건설 쪽에 이제 또 민원 때문에 나가 보면 토요일 날 방역하러 가야지, 민원에 또 시달려서 가야지, 건축관 건축가대로, 환경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많이 시달린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제가 그 매뉴얼화를 왜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22개하고 19개의 이렇게 공동적인 이런 건축 행위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일단 지역 주민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소음 진동이란 말이죠. 그거를 미리 시공사나 이렇게 업체들하고의 주민과의 대화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 진행 방향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를 때에 그 지역 주민들에 관한 배려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몇 데시벨 이하. 근데 몇 데시벨 이하 이것 좀 가혹해요. 시공사한테도 가혹하고 주민들한테도 좀 가혹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콘크리트 이런 구조물들을 부시는데 이 데시벨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걸 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바로 옆집 뭐 그런 주인은 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협의를 보고 고통을 참아내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점, 그 공통점을 미리 땡겨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자. 그런 매뉴얼을 잡아놓으면 환경위생과의 소음, 우리 건축가의 뭐 진동 이런 거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관련 부서들은 그런 매뉴얼화를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또 롯데캐슬 저러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상당히 또 시끄럽기도 하고요. 그런 그 매뉴얼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그 매뉴얼 그러니까 그 경험치를 거기다 좀 적용을 해서 시공사 미리 부르고 지역 주민들도 불러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그 조금 실무 부서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그 총괄 부서에서 조금 뭐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이제 그 바람이 있었는데 이 뭐냐면 저희는 이제 그 본공사 건물이 다 철거되고 본공사가 시작될 때는 주민들하고의 주민 설명회라든가 일련의 과정을 걸칩니다. 근데 그 철거를 못 철거할 때는 그 환경보호과에다가 이제 그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특정 건축물 발생 신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하다 보니 그 부분까지는 사실 그 협업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한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한테 좋은 단어 나왔습니다. 부서 간 협업 부탁 좀 드려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좀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지역을 좀 다니다 보면 저 의원님 좀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해요. 우리는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다주택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서라도 페인트라도 좀 칠해주고
이렇게 뭐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행위가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한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만약에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견적서를 넣으면 그 견적서를 다시 바꿔서 아주 싼 재료로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이렇다는 개념이거든요. 대충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아니면 공동주체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형님 내가 페인트를 들고 가는데 이 페인트가 아니고 저 페인트를 들고 오세요라고 그렇게 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가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그 인원이 많이 모자라고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제보나 뭐 게 그런 건 들어온 건 없었나요? 그런 얘기는 지금 없었고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 하니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 신청 받을 때에는 견적서만 들어오거든요. 예. 견적서만 들어오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심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예, 그 절차 압니다. 그다음에 뭐 사업해 가지고 저거 그뭐 교부금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진 대지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받고 예. 견적서 교부금 받고. 신청할 때 보게 되면 거기에 뭐 공사 설계서라든가 그막 도계획서라든가 뭐 준공 사진 같은 거 다 들어오고 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제보를 하신 분, 말씀을 하신 분의 그 의도가 그렇게 의심스럽지는 않았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네. 때문에 저 더욱더 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 보조금이 지급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정산 보고가 들어오는데 송금 내역서 같은 거 송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 하여튼 좀 살펴봐가지고 어딘가에는 허점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여지게 되면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하도록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뭐냐면 아까 전 매뉴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힐스테이트 뒤쪽에 있는 가정집인데 새를 살아요. 예. 근데 힐스테이트 뒤에 다리 밑에는 금강대교 밑에는 주차도 할 수 있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의 힐스테이트 뒤에는 장작 건축 자재들이 쌓여서 차를 못 세우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제 차를 거기 세울 수 있어서 그 집으로 이제 전세를 들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 그 차량도 그렇고 피해는 전세민이 받고 있는데 소음, 진동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전세민이 받고 있는데 전세민에 대한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힐스테이트 옆에는 많은 가구들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금전적으로 받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라도 보상을 받았을 텐데 이분들은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은 차도 세울 수 건축 자재를 갖다 놓으니까 차도 세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소음 진동에는 시달리는데 뭐 한마디 말도 못 하겠고 주인한테 얘기해 보면 그걸 참지 않으면 뭐 나가라 이런 식이니 이론이 또 있어요, 과장님. 예. 이럴 때는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지금 뭐 행감 자료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저희가 그 힐스테이트는 공사 중이지만은 뭐 시공 민원, 그 소음과 진동, 뭐 균열 등의 이제 민원 협의가 이제 완료됐다고 제가 우리 그 전에 실무- 완료됐을 거예요. 예, 집주인하고가 실무자부터 완료가 된 보고를 것 같습니다. 예. 받았는데 하여튼 2018년부터 지금 건이 현재 공사 진행돼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행각 끝나고 나가지고 한번 현장 확인해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분을 한번 찾아뵙고 예. 전후 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중앙동 164-6번지 2층에 사시는 전세민인데 아주 죽겠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그런데 뭐 근데 뭐 돈으로 보상받고 이러는 것보다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전세 사는 사람은 집주인한테는 어떻게 보상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몇 가지 민원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매뉴얼화, 공동화를 하고 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쪽에도 전세민들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과 그런 보상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익 의원님. 네, 다음은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네. 네. 예, 신선희 의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좀 사진 좀 계장님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올 6월 이제 좀 있으면 8월쯤 되는데요. 제가 전년도에 그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여기가 7번 국도상에 2005년도에 도로변에 시푸드 마켓이라고 분양을 계획을 했다가 지금까지 그 방치가 돼 있는 이제 시설물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8월달에 사업 승인 허가가 이제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저 시푸드 마켓 저 관광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는 제가 내준 건데 네네. 지금까지 방치됐습니다. 네네. 자, 그거에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관광 사업 승인하고 저기에 같이 엮이는 물리는 게 산지 전용, 그다음 산지법, 그다음에 그 농지, 그다음에 관광 사업 승인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물려 있는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제가 여기 부서에 와가지고 그때 그 지부 저희들 업무 보고 할 때 4월 말인가가 네. 4월 말인가까지는 그 사업 기간 이렇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었고, 네네네. 그리고 관광가에서는 네. 그 지금 4월 말이 안 되게 되면 시정 명령을 하겠다 네네. 해서 시정 명령을 해가지고 10월 말까지인가 10월 31일, 예. 31일까지인가 해서 그게 그때까지 안 되면 이제 다 그 관광 사업 승인, 네. 그다음에 농지, 그다음에 정말 산지 법이 가지고 아마 그게 취소가 된다면 네네. 저희 부서도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예. 과장님께서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예. 이게 지금 15년 동안 지금 불법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칠문국도상에 속초를 진입하면서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 예, 곳입니다. 예, 그리고 1급 산사태 지역으로 옆 예. 바로 인근에 얼마 전에 이제 공사도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예.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주택 관련해서 그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 행위를 이제 공동주택 인근에 건축 행위를 하는 부분하고 일반 주택이 있는 쪽 인근에 공동주택 주택과 관련된 이제 건축 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할 때 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마다 과장님 현장에 항상 계셨었어요. 예. 안타까운 건 이 사업 주체 측에서 분쟁이 요소가 될 때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제 그 협의 금액도 제시하고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동주택이 기존에 있는 인근의 공동주택을 이제 신축을 할 때는 그 인근 공동주택 그 대표들하고 좀 협의를 좀 해서 사전에 같은 환경 개선도 좀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안도 좀 제시하면서 좀 그 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작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분쟁이 생겼을 때 과장님이 또 중재도 나서시고 그래서 이제 해결에 완전 해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좀 이끌어 주셨는데 과장님하고 부서 관계자 여러분들은 수고하셨다는 예.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실 때마다 뭐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주최 측에서는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고 가면은 그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 피해는 본인들이 예측을 하고 예산도 분명히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험도 본인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쟁이 안 생기면 뭐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나 분쟁이 생기기 전에 그들도 건축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런 그 대화와 소통의 장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그 박원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대형 건축공사장의 그런 민원이 뭐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 사업 착공하기 전에 네. 이렇게 주민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좀 이해를 시키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 그 의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시고 하니 앞으로는 더욱 또 이제 좀 행정에서 좀 핸들링을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행정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방원 의원님께서 그 모두 발언을 하실 때 그 내용과 예. 그 같은 내용인데요. 이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제가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그 우리 시유지를 우리 매각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쳐지기 전에 영상이 있나 모르겠네. 이게 얼마나 발빠르게 이 사람들이 움직였냐면 이 야간에 그린라군 호텔이 영업이 중지됐다는 소리를 듣고 야간에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야간에 이렇게 방문하고 나서 며칠 안 됐다가 이 도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막기 전이죠. 그린라군 호텔이 이제 영업이 중단된 시점이에요, 이때가.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도로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설악산에 우리 그 자연 경관과 더불어서 이 설악산 상가 지역을 완전히 흉물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재산권 때문에. 예. 지금 이 일대 시유지하고 들어가는 입구는 과장님께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입구 쪽이 그 도유지가 예,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도유지 자체를 본인들이 해결을 하고 기부 체납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분쟁의 요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재산권 행사만 지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그 건축 행위를 할 때 이 부분도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그 이 주최 측에다가도 명확하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공공주택과 관련돼서 이제 민원이 있어서 저번에 그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 나가 보니까 좀 아쉬웠던 점은 공공주택 이제 지원 사업들은 이제 신청을 다 받으셔서 좀 진행 중이고 장애인 한 분이 계시는데요. 예. 그 장애인 그 보조 활동을 해주시는 분이 퇴근을 하시면 이분은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 예. 없는 그 내부의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내려가지도 못하시고 너무 가파라서 올라가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이제 담당 계장님하고 이제 현장 나가서 그 자치회하고 좀 소통을 좀 하고 시에서는 공문 정도밖에 지금 보내줄 수 없는 실정이고 예. 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다가 이런 보조금 신청을 하든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쪽에서 지금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시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고 그래서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현장에서 이제 현장 설명을 쭉 해주시고 잘 해주시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민원인께서도 자치회 아주 성토하는 그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공동주택 관련된 관리사무소 측도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런 예, 부분도 알겠습니다. 좀 많은 좀 예. 홍보를 좀 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돼서 좀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촌에 제가 그 특정 그 상가들을 이제 비춰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과거 이제 강제 이행금이라든가 이제 강압적인 이제 조치를 취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양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있을 텐데 이 강제 이행금이 이제 부과가 되게 되면 이 어민들께서는 강제 이행금과 관련된 걸 좀 유예를 좀 해주십사고 이제 의견을 주셔서 유예가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양성화와 관련돼서는 좀 어렵겠죠. 양성화 관련해 가지고는 예. 그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저기 애용치입니다. 애용치 네네네.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사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시소유고 그리고 운영권은 지금 행상가에서 수협들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천교수 이제 관리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개별동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 저희들 의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합의가 돼 가지고 한 집만이라도 그 위법 사항이 치유가 된다면 저희는 부가 중지하겠다. 이제 그런 의견이 이제 필요를 했는데 지금 좀 그 기존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에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짝에 그 입주 장사하시는 분하고 그 어천계 회원이죠. 그분하고 이제 어천계 측하고 조금 약간 이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 원만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현재는 체납된 금액 다 납부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그 금융권 통장 압류해놓은 것도 해지가 됐고요.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국가에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조사를 하다가 또 우연하게 발견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어민들에 대한 고충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잠시 좀 말씀드렸고 20초 남았는데요. 잠시 말씀드렸고 이제 20초 남았는데 하여튼 그 분쟁 현장마다 우리 그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도 현장 가 계시지만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시민의 편에서 지금처럼 과장님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시민의 편에서 그 담당 소장에게 하실 말씀 다 하시는 모습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으세요? 예. 워낙 그 몇 년 사이 저희 시가지 정경 자체가 변화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그 대형 건축물로 행정은 행정대로 또 시민들은 시민대로 민원과 여러 가지 불편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속초 시민들이 그 안에 하여간에 여러 가지 또 민원 해결도 중요하고 또 조정의 역할들도 또 가장이나 여러 직원분들께 잘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